피부에 발라야 되는 화장품 원료들도 진짜 많잖아요. 사실 그거 저도 고민이거든요.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줄이는 게 중요해요. 이 질문에 가장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애기 피부 보면 보들보들한 이유가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화장품 요리사 이시향입니다. 지난번 두 번째로 김미경 원픽에 저희 코스메 셰프가 출연을 했는데요. 와, 댓글이 1000개. 1차 때도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렸었는데 이번에도 1000개가 넘는 댓글들을 다 읽느라고 진짜 제가 밤을 꼬딱 샜습니다. 근데 댓글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대부분이 응원의 메시지고 감동적인 힘내라는 메시지가 대부분인데, 근데 또 여러분들 정말 고민도 많고 질문도 많고,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떻게 쓰면 되나요? 저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공통된 질문들 모아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야외 활동이 많다라는 거는 지치고 또 열에 쉽게 노출되고 특히나 자외선 독소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야외 활동 많으신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하루를 딱 세 토막으로 나누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 토막이 아침 스킨케어요. 그리고 두 번째 토막은 낮 스킨케어. 세 번째 조각은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귀가하시고 저녁 스킨케어입니다. 하루를 세 토막으로 딱 쪼개보면은 그때그때마다 피부의 상태가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르거든요. 첫 번째 아침에는 바깥으로 나서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차단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메이크업으로 가려야 할 것도 많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얄촉. 아침에는 정말 얄촉이 중요해요. 얄촉이 뭐냐면은 얇고 촉촉하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얇게 바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건조한 상태로 내버려 둬서도 안 되고, 촉촉하다고 해서 두껍게 바르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잘 차단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잘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얇고 촉촉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얇고 촉촉해지느냐? 세안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그냥 쓱 이렇게 물로만 세안하시고 그런 분들 많은데, 아침에 오히려 세안을 훨씬 더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아침에는 뭐 화장한 상태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한 약산성 세안제, 중성 세안제로 한 30초 정도만 딱 해주시고,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있을 때 그때 바로 물기만 살짝 제거해 준 다음에 바로 약산성 에센스나 토너나 앰플로 바로 이렇게 스킨케어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낮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땀도 많이 흘리고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지선이 많이 활발하게 왕성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기름 같은 오일도 많이 올라올 수 있고 모공도 확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땀도 많이 나고 분비물이 많이 배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침에 잘 채우고 잘 막았던 그런 성분들이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잘 채웠던 막았던 성분이 낮 동안에도 유지된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로 무리하게 여러분들 피부를 물리적으로 뭐 닦아낸다라던가 그렇게 해주시면은 자극이 와서 안 돼요. 그때는 이렇게 눌러서 톡톡톡톡 눌러서 이게 피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좋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이렇게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미스트 같은 거, 그냥 물제형이 많은 미스트 말고 좀 진액 형태로 되어 있는 미스트가 있어요. 촉촉한 미스트, 흡수율도 좋고 그런 미스트로 딱 피부를 진정시켜 주시고 잘 함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밀폐막 보습제 발라준 다음에 한 번 더 자외선 차단제로 잘 차단해주고 막아주고, 그렇게 해주면 깨끗한 상태로 낮 동안에도 스킨케어 하실 수가 있어요. 땀이 흐른다고 절대로 문질러서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귀가 후인데요. 귀가 후에 집에 오시면 일단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찬물로 확 세안을 하시거나 무방비 상태로 선풍기나 에어컨 앞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절대로 피부가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미지근한 물로 잘 세안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이때도 피부가 물기를 머금은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함습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함습제로 들어갈 때는 항상 약산성 물토너, 약산성 형태의 물로 된 보습제를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밤 동안에는 메이크업을 다음 단계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쓴다거나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그런 단계가 없잖아요. 이때는 조금 더 도톰하게 발라주셔도 돼요. 특히 함습이 잘 된 촉촉한 물길이 열려진 피부에다가 영양제를 이때 딱 주입을 시켜주시면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 멜라토닌 호르몬과 함께 여러분들 피부에 영양제들이 쏙쏙쏙쏙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밤새도록 피부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항염, 항산화, 산화된 피부로부터 원래 피부로 회복하는 시간을 밤에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귀가 위에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집에 왔다고 해서 찬물로 세안을 바로 하시거나 무방비 상태로 에어컨이나 선풍기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자, 여름 되면 얼굴에 상열감이라고 하죠. 열이 위로 이렇게 솟구치거든요. 그때 피부 열감, 동시에 홍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하루 종일 무방비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홍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홍조의 상태에서 피부 관리를 제대로 잘 해주지 못하면 빨갛게 달아오른 만성적인 붉어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라서 홍반이 일어났을 때 바로 스킨케어를 제대로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바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 피부 장벽이 얇아졌구나. 자, 피부 장벽이 얇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주인님 피부가 너무 얇아졌구나. 외부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주인님의 피부를 지킬 수가 없는 상태구나 하고 우리 몸에서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빨리 우리 주인님의 피부를 지켜줘야지 하면서 이 몸에 있는 혈액들이 위로 이렇게 솟구치게 돼요. 뭐 때문에? 방어 기제 때문에. 우리 주인님의 얇아진 피부 장벽 대신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혈액들이 양분을 가지고 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혈액이 밖으로 내비치니까 홍조 현상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피부 장벽을 제대로 세워주고, 일단 피부 장벽이 얇아졌다는 거는 피부의 열감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부터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불나면 어떻게 돼요? 불나면 물이 중요해요. 물을 잘 뿌려줘야 돼요. 물로 확 불부터 꺼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잘 세안을 해주는 단계에서 물이 한번 세척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진액 형태의 물제형 제품들을 피부 깊숙하게 흡수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피부에 물기를 열어주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얇아진 피부 장벽을 보습 제제들을 잘 발라줘야 되는데요. 먼저 물제형이 많은 묽은 형태부터 되직한 형태의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얇게 흡수된 다음에 다음 단계, 흡수된 다음에 다음 단계, 얇게 겹쳐서 더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얇아진 피부 장벽 튼튼하게 재건시키기. 이 두 가지만 잘해주셔도 홍조는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얼굴이 화끈거릴 때는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줄이는 게 중요해요. 화장품에 막걸리가 들어간다? 처음에 다들 생소해 하시는데 막걸리가 다른 게 아니라 쌀을 누룩으로 발효를 한 발효 대사 물질이 막걸리거든요. 거기서 알코올을 다 빼고 정말 이게 딱 쌀 지게미, 누룩 지게미, 그 막걸리 지게미, 그 영양분 덩어리만 쏙 빼가지고 화장품화 시켜서 저희가 이제 쓰시기 편하도록 만든 게 이게 백당고 라인이에요. 쌀을 조금 더 입자가 쪼개진 형태로 발효 대사 물질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낸 형태인데, 진짜 어릴 때 우리 엄마가 피부가 진짜 좋거든요. 지금 거의 80이 다 돼가는데 피부가 진짜 주름도 없이 정말 팽팽하고 잡티 없이 깨끗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 어릴 때 진짜 쌀 있잖아요. 밥하고 남은 밥,
찬밥들, 그런 찬밥들 이렇게 믹서기에 잘 으깨고 갈아가지고 그거를 피부에 막 바르셨어. 피부 건강을 위해서 실험 정신이 굉장히 강하셨는데, 생각해보면은 미나리에 비타민C가 많다고 미나리 이렇게 잘 으깨가지고 또 이렇게 밀가루하고 반죽해서 막 붙이기도 하시고, 밥을 이렇게 으깨서 피부에 막 이렇게 팩처럼 바르기도 하시고, 진짜 어릴 때 그거 보는 재미로 엄마 얼굴 계속 쳐다보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결국 막걸리도 쌀이거든요. 쌀을 가지고 누룩으로 발효를 해낸 게 막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쌀을 발효를 하면 뭐가 피부에 뭐가 좋은데 하실 거잖아요. 우리 피부가 묵은 각질들 또 묵은 멜라닌 색소들이 턴오버돼서 잘 빠져나가려면은 피부가 이제 좀 약간 산성, 우리가 그 아하, 파하, 바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산 제품들이거든요. 쌀을 잘 발효를 하면 이 안에 유기산, 젖산 이런 산 성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피부의 묵은 각질들이나 멜라닌 색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거가 되는, 그래서 피부가 보들보들 애기 피부처럼 결이 굉장히 고와지고요. 그리고 이 안에 특히나 막걸리는 다른 나라의 술들 있잖아요. 와인이나 그 맥주 이런 거에 비해서 항산화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들, 각종 항염 물질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특히 쌀을 발효한 대사 물질에는 아미노산,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쌀에 있는 단백질이 그대로 발효가 돼서 입자가 쪼개진 형태로 고스란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기 피부 보면 촉촉하고 말캉말캉하고 보들보들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피부에는 천연 보습인자라는 게 있어요. NMF라고 하는데, 이 천연 보습 인자의 아기 때는 50% 이상의 물질이 뭐냐면은 아미노산이야. 그러니까 피부가 촉촉하게 보이려면은 천연 보습 인자가 메마르지 않고 다량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천연 보습 인자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50%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의 비율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쌀을 누룩으로 발효를 해낸 막걸리, 지게미, 발효 대사 물질을 피부에 잘 적용을 하면은 아미노산의 흡수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천연 보습 인자가 거의 신생아급, 애기 피부만큼의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한 그런 피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완전 막걸리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에 막 주조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여기 완전 미쳐가지고 주경야도 야간 대학원 다니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전공을 해서 석사 학위까지 받은 거예요. 특히 막걸리 하면 대한민국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분명히 최고의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의 양조장들 일일이 다 이렇게 적어서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고민이거든요. 세상에는 먹어야 되는 영양소도 너무 많고 피부에 발라야 되는 화장품 원료들도 진짜 많잖아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원료 발라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원료 피부에다가 제일 먼저 발라야 될 것 같고, 근데 얘네들의 궁합도도 사실 우리가 다 체크를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계속 나오는 원료들을 들으면은 접목을 해서 바르고 싶어지는 게 당연히 우리들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피부는 노화가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 피부 고민이 한꺼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근본부터 제대로 기본 본질부터 제대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질적으로 피부에 좋은 성분은요, 기미에도 좋고 주름에도 좋고 사실 모공에도 좋단 말이에요. 특히 나야신 아마이드라는 이 비타민 B3는요, 이 주름 잡는 데 진짜 좋아요. 피부 탄력에도 좋고 재생에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 기미 잡티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탄력 잡고 주름 잡는데도 비타민C 너무 좋고요. 이게 항산화 성분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셰프님, 저는 기미도 고민이고요, 잡티도 고민이고요, 주름도 고민이고요, 이거 다 고민인데 뭐부터 발라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루틴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제일 고민인 거 하나 딱 정하셔가지고 그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기본이고 본질이냐? 제일 먼저 세안이 가장 중요해요. 세안할 때도 자극 없이 피부의 장벽은 지키면서 모공만 쫙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촉촉해진 상태에서 피부가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 그대로 빨리 진액 형태의
물제형을 쫙 피부에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고민인 거 하나를 딱 정하세요. 만약에 주름이 고민이면은 좀 레티날이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성분을 이렇게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미 잡티가 좀 도드라져서 이게 고민이실 때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잘 조합이 되어 있는 화장품 하나를 고르셔서 먼저 영양제부터 먼저 투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정, 함습, 밀폐, 그리고 차단, 막아주는 거, 요 기본 루틴을 잘 지키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시고요. 내 피부가 점점점 좋아졌네 하실 때 한 단계 한 단계 더 좋은 원료들 또 실험해보고, 여러분들 피부와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단계를 늘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네, 이 질문에 가장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미가 완치라고 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기미는 완치 없습니다. 기미 절대로 완전 없어지지 않아요. 대신에 기미는 옅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미를 옅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항산화제를 맨 먼저 과하게 바르게 되시면 피부가 깜짝 놀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놀라지 않게 단계 잘 바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두 가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기미와 잡티, 이미 올라온 멜라닌 색소들이 좀 더 옅어질까? 그리고 멜라닌 색소들이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천천히 올라오게 만들 수 있을까? 요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꾸준하게 항산화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어머, 내 피부 왜 이렇게 깨끗해졌지? 굉장히 여러분들 만족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미가 올라오는 이유부터 아셔야 돼. 기미가 생기는 원리를 아셔야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가질 수 있거든요. 기미가 올라오는 거는 호르몬이나 유전을 빼고는 딱 세 가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염증이에요. 두 번째는 산화, 세 번째는 자외선 독소입니다. 자, 염증, 산화 스트레스, 자외선 독소, 이 세 가지가 기미가 올라오는 원인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만 잘 케어를 해주시면 기미 반드시 옅어지거든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좋은 화장품은 항염, 항산화, 진액고갈,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이 세 가지가 화장품의 효능에 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항염, 항산화, 그리고 보습, 이 세 가지만 잘 신경 써서 화장품을 고르고 루틴처럼 발라주셔도 기미 굉장히 옅어집니다. 사실 흑자를 화장품으로 없앨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흑자는 기미하고 좀 다르거든요. 사실 기미하고 흑자가 거의 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멜라닌 색소들이 딱 뭉쳐가지고 얼굴에 쫙 들이우게 되면은 얘가 웬만해서는 깨지지가 않아요. 이 멜라닌 색소 덩어리들이 피부에서 잘 깨져야 턴오버력에 의해서 잘 배출이 돼서 피부가 깨끗해지는데, 기미 같은 경우에는 기미하고 흑자가 다르거든요. 기미는 넓은 부위에 이 멜라닌 색소들이 드리워지면서 경계가 사실 좀 희미해요. 근데 흑자 딱 보시면 경계가 또렷할 만큼 까맣게 딱 이렇게 드리워져 있거든요. 사실 흑자를 쉽게 화장품으로 단시간 안에 옅게 만드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피부과 시술도 제가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피부과 시술을 하실 때 이게 딱딱한 흑자를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 장벽을 일단 긁어내는 활동이거든요. 그때 피부 장벽이 긁혔다는 얘기는 재생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 레이저로 내가 다 긁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기미가 사라지겠지 하시고 막 돌아다니시면서 잘 재생 관리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레이저로 시술을 한 다음에 애프터 피부 관리가 진짜 중요한 거고, 먹는 것도 진짜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물도 제대로 잘 마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시면 정말 레이저는 제가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흑자는 화장품으로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시술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시술 도움을 받을 때는 진짜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재생 관리 제대로 해주시고 자외선 독소로부터 철저하게 잘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 백당고가 사실은 잘 막기만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 후기 보시면 기미하고 잡티 옅어져서 고맙다는 얘기도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효과가 좋은 만큼 잘못 쓰시면 피부가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또 다양한 제품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떤 순서로 발라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흑당고랑 같이 겸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흑당고는 언제 써야 되고 백당고는 언제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댓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개가 넘는 댓글들 다 읽으면서 진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공통된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궁금증이 있다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정성스러운 댓글 남겨주신 분들 잘 선정을 해서 3분께 오늘 설명을 드릴 백당고 제품 중에서 나 이거 꼭 필요하다 하시는 그런 제품들과 함께 궁금증 남겨주시면 딱 3분 선정을 해서 해당하는 제품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요리사 수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